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 사항을 하나 배우는데 제가 참고만 하세요라고 적었죠. 좀 어렵습니다. 그냥 한번 강의를 듣는 기분으로. 저 영문학에서 배울 때 이게 전방이라고 하는데 전방 조응. 조응한다는 거는 대응한다, 상응한다, 조응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응사란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애나는 여러분이 어는 같진 않지만 애누성 똥꼬를 얘기하는 거죠. 똥꼬 똥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백에 똥꼬가 뒤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 이게 뒤쪽이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케타가 나오죠. 요 케타는 우리 캐라폴트라 그래갖고 이 CATAPULT예요. 이게 그러니까 석쇠 같은 거죠. 아래쪽으로란 뜻이에요. 케타는 아래, 다운의 뜻이에요. 기본 투석기 같은 거 아래로 휙 던지는 거죠. 멀리 던지는 거 아래로. 아무튼 이게 다운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는 그리스어에서 온 건데 이건 전방조응이라 그러잖아요. 전방. 백이라고 백하고 전방은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고 이거는 다운인데 후방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후방조응. 이게 참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이 대꾸가 잘 안 맞고요. 발음도 이게 처음에 배울 땐 에나 페라 막 농담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영어를 조금 뭐 얘기할 때 나한테 뭐 에나 페라 농담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강세는 요 뒤에 있습니다. 어는 슈화 발음이니까 거의 발음만 안 해도 괜찮아요. 네프라. 발음했다고 주장 안 하면 돼요. 네프라. 어는 발음했다고 뭐라 그러면 했다고 주장하시면 돼요. 네프라. 네프라. 잘 발음이 안 되죠? 네프라. 그 다음에 요것도 크테프라. 여기도 발음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테프라. 이렇게 발음해도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크테프라.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는 니까 발음 안 되고 네퍼라. 야, 좀 말이 어려웠죠? 조응사가 또 뭔지 여러분이 또 알 수가 없잖아요. 전방조응. 이거 좀 어원하고도 맞지가 않고. 그런데 영어 어학을 배우게 되면 이렇게 이거 전방조응이라 그러고 이거는 후방조응사. 이건 전방조응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당히 어렵죠? 밑에 내려가서 배워봐야 하는데 일단 글을 읽어보죠. No one who met on a social occasion은 사교 모임 같은 경우에서요. occasion은 뭐 경우 이런 뜻인데 on occasions는 종종 그런 뜻으로 쓰이죠. 사교 모임에서 종종 누구를 만나는 사람 누구도 어느 누구도 could imagine 목적어 하시 월더 거칠은 말이 passing her lips죠. 그녀의 입술, 허죠, 당연히. 그녀의 입술을 통과해 나오는 걸 상상할 수 없었다. 여기도 허예요. 당연히. 둘 다 허를 넣으면 돼요. HER. 이것도 허죠. 이게 대명사잖아요. 보통은, 우린 대명사라고 하는 건 보통은 앞에 뭐가 나오고, 그 뒤에 그걸 받는 것이 대명사죠. 명사를 뒤에서 다시 받는 게 명사를 대신한다. 그래서 대명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글을 보면 하지만 리즈 패티그루 리즈 패티그루가 누구를 거꾸로 받느냐면 이게 앞에 있는 이 허하고 얘하고 이걸 공지시 관계라고 그래요. co-reference 함께 어떤 대상이 하나가 있다면 여기 이쁜 여자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쁜 여자가 이렇게 있으면 공통으로 지시하는 거죠. 공통으로 지시하는 거 공지시라 그래. 그림 참 못 그리네요. 이 여자가 있는데 한 명은 리즈 패티그루고 하나는 허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대상을 같이 지시하기 때문에 co-reference, refer to에서 co-reference가 된 공지시 관계돼 공통지시. 공지시도 말이 어렵죠. 공통지시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걸 말해요. 아무튼 여기서 리즈 패티그루는 notorious 악명이 높다. Speaking her mind on matters of business. 일 문제에 관해서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여잔데도 드러내는 걸로 유명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명사가 먼저 나오는 게 참 이상한 거죠. 참 이상하죠. 자, 근데 제가 여기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by 란돌프 쿼크라 그랬는데, 뭐 한 크게 네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게 유명한 책이에요. 1985년도에 나왔는가 그래요. 제가 이 책을 처음 구입한 것은, 2000페이지가 넘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제가 본 영어 책으로는 가장 두꺼운 책이었어요. 가장 두꺼운 책. 란돌프 쿼크 책이라고 얘기해요. 쿼크 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종합영문법하고 컴프리헨시브니까 종합 영어 문법이고, 줄이면 종합 영어 문법이죠, 이것도. 종합 영어예요, 이것도 굳이 따지자면요. 근데 이게 922쪽에서 오래간만에 제가 이 85년도에 나온 책을 제가 86년도에 아주 집중해서 읽었어요. 집중해서 읽었는데, 뭐 영어의 그 영문법의 바이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이때 나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 영어의 기초는 여기서 나왔고, 이거 발전된 것은 이 책에서 발전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 다음으로 영어가 발전된 것은 이 책이 아니고, 제임스 D 맥컬리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제임스 D 맥컬리라는 교수, 유명한 분이죠. 그분의 책도 뭐 못지않게 두꺼워요. 두 권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도 이 책이 더 두꺼워요. 한 권이지만 두 권으로 한 그 책하고 뭐 비슷한데, 양은 비슷한데 이게 더 두꺼운 것 같아요. 일단 더 페이지가 이렇게 화면이 쪽수보다도 이렇게 뭐 이게 A4 정도 크기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근데 뭐 아무튼 그런 데서 나왔어요. AB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뭐 당연히 허겠죠. 다만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뒤에 나왔으니까 이상하죠. AB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허를 집어넣으면 돼요. 문제풀이는 간단하죠. 자, 해놓고 더 내려가면서 왜 이게 참고만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지 밑에서 설명을 다시 하기로 하죠. 자, 내려가면 pass one's lips는 무심코 짓거리다가 첫 번째 뜻이에요. 입술 사이를 통과하니까 nose는 had 도치됐죠. 부정어구가 먼저 나왔으니까 had a word pass my lips. 말이 내 입술을 통과하자마자, 말을 하자마자 I regret what I said. what I had said. 내가 말했던 것을 후회했다 그런 거죠. Not a word of it. 그 단어의 한마디도 will pass my lips. 내 입술을 통과하지 않았다. 이건 not가 주어에 붙어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도치 이런 거 I promise. 약속한다죠. 음식물이 입에 들어가다 이 뜻으로도 쓰여요. as soon as 양쪽 다 과거 쓰겠죠. 첫 조각이 내 입술을 통과했을 때 I knew 알았다. It would be an exquisite. 정교한 음식임을, 아주 잘 만든 음식임을 알았다 이런 거죠. 자, 우선 단어 해보죠. 자, 발음을 적어놨죠. 친절하게. 저는 발음 적는 걸 이렇게 좋아합니다. 다소 짜증나긴 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탁 적는데 어느 발음 안 해도 된다 그랬죠. 네프라, 은네프라. 어느 발음 안 해도 괜찮고요. 네프라. 근데 이걸 전방 조공사라 그래요. 근데 이게 그리스어로 보면 ANA는 백을 뜻해요. 펠레인, 이거는 펠레인은 나르는 거예요. 뭐 FER로 나중에 된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for가 나르잖아요. 나르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아무튼 에나가 백이잖아요. 백, 뒤로란 뜻이잖아요. 뒤로. 그리고 뭐 for라는 향하다 이쯤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전방조응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뒤로 향하다인데 왜 또 전방조응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일단 조응사가 뭐냐? 그 조응사가 또 뭔지 잘 몰라요. 조응사는 그냥 대명사로 봐도 일단 무방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의미는 이 우리말로 옮길 때는 앞에서 위치하니까 전방에 위치하는 거죠. 뒤쪽에 선행사가 있죠. 선행사는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근데 관계대명사도 대명사잖아요. 그 대명사는 관계대명사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명사는 선행사가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그래서 근데 이게 아무튼 전방조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 다음 그테아프라.
테퍼라 그런다 그랬죠. 이거는 후방종이라고 해요. 케타가 아래라는 뜻이에요. 다운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캐러펄트 그러면 이게 뭐 투석기 아래로 쏘는 거라고 얘기했죠. 캐러펄트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아래로 나오지 않은 것을 미리 받는 대명사의 경우라고 얘기를 했죠. 어원적으로 케타는 아래고 포라는 향하다의 뜻인데 후방종이란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게 뒤에서 위치하면서 후방에 위치하면서 앞쪽에 있는 선행사가 있다는 점에서 후방종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후방종이란 왜? 어원 자체가 이 케타는 다운 아래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이거를 후방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후방이라고 그랬을 때 후방이라는 게 순서상으로 뒤에 나왔다는 거야, 앞에 나왔다는 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 후방종이란 말을 사용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여러분이 이것은 선행사가 먼저 나오지 않는 경우에요. 이건 대명사가 원래 우리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 뒤에 앞에 선행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명사가 뒤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해설로 들어가 보죠. 이것도 여러분 말이 되죠. 이해하기가 어려움으로 아래와 같이 다소 어려운 설명을 해보겠다. 어려운데 뭘 더 어려운 설명을 하냐. 그만큼 어려워요. 이 말 단어가 옮김하고 우리말 옮기는 용어하고 이 어원하고가 맞지 않아서 그래요. 에나는 백이라는 뜻인데 이거 백인데 전방이라 그러고 케타는 다운이라는 뜻인데 이걸 후방이라고 외우니까 이게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우선 네프라 처음 해보죠. Mary is the girl who loves John 그러죠. 메리는 탐을 사랑하는 소년이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더거를 선행사라고 얘기를 하죠. antecedent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발음을 할 때 ant 어는 거의 발음은 안 해도 괜찮아요. antecedent 이렇게 얘기해요. antecedent 이 발음도 저도 자꾸 초창기에 잘못 발음을 배워서 이 발음이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참 이런 것들은 괴로운 현상이죠. 영어 선생님 처음부터 잘 가르쳐 주면 될 텐데 antecedent예요. ant는 before의 뜻이고요. 캐데레라고 하는 건 라틴어로 고우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간 것을 선행사라는 거예요. 먼저 갔다. 이건 얘기 엔트가 before고 선행사는 갔다니까 먼저 갔다. 그래서 먼저 갔다 선행사 그러는 거죠. 후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데 관계대명사도 대명사인 거죠. 일종의 관계사이면서 연결을 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대명사, 관계대명사든 대명사 앞에는 뭐가 있는 거다? 선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는 관계대명사고 앞에 거는 선행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이 대명사가 지금은 이건 뒤에 따른 거죠. 선행사가 앞에 나온 거고요.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my mother said nothing although she felt ill. 아팠지만 엄마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엄마는 아팠지만이죠. 그래서 my mother하고 she는 지금 같은 대상을 지칭을 하는 거예요. 공지시하는 거예요. she는 흔히 대명사라고 하는데 대명사는 선행사를 다 갖는다는 거예요. she. 관계절에서만 쓰이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사는 she의 선행사는 my mother라는 거죠. 즉 my mother가 선행사에 해당이 된다 그랬잖아요. 대명사라는 명칭을 피하고 선행사와 짝을 이뤄서 상응 조응하는 단위라는 점에서 조응사라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선행사가 있고 조응사, 대명사가 있다 이런 거예요. 물론 대명사와 unhappy는 딱 같은 말은 아니에요. 이런 걸 뭐 여러분이 참고로 제가 이 문장을 준다면 뭐 이런 전문서적은 여러분이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책을 가지고 있어요. 조즈립 아운이라는 사람이 물론 언어학자예요. 그래머 오브 네프라. 우리식으로 옮기자면 전방 조응사 문법이라는 거죠. 네프라만 계속 다루는 거예요. 한 권이 얇긴 하지만
그러니 아무튼 언어학에서는 nephro를 전방 조응사라고 하는데, 전방은 사실은 앞에서 에나가 아까 애널처럼 D라 그랬잖아요. 앞에서 D로 지칭하는 것 중에서 공지칭, 공통으로 지칭하는 거, 공지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옮기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 D로 앞에서 D로 공지시를 한다는 뜻인데, 이게 뭔 소린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예?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나오면 좀 더 쉽게 하려면 위 문장으로 보면 조응사를 그냥 대명사라고 봐도 돼요. 대명사인 she가 앞쪽에서 앞에 나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she가 앞에 나가 있잖아요. 그죠? she가 여러분이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해줄까요? 여기 she가 앞에 나가 있죠? 앞쪽에서 뒤쪽으로 향해 가는 거죠. 뒤로 향해서 뒤의 선행사인 my mother를 지칭하는 거, 공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행사가 antecedent죠. 선행사가 이 글자에 맞게끔 뭐 나오는 거죠? 선행사가 먼저 나오고 조응사에 해당하는 대명사가 뒤따르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럼 여러분은 앞으로 이 말을 갖고 어원을 갖고 이거를 하는 거하고는 안 돼요. 왜냐면 옮기는 것 자체가 이상하기 때문이에요. 전방 조응은 그저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거다. 우리가 흔히 어렵게 전방 조응 그러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시작되는 거다. 말은 앞에 에너가 붙지만, 에너가 붙어서 nephro가 됐지만, 이것은 앞쪽에 위치하면서 뒤로, 요게 원래 어원에 맞는 의미인 거예요. 뒤쪽의 선행사를 지칭한다는 거죠. 선행사가, 뒤쪽에 나와 있잖아요, 선행사가. 근데 이걸 누가 선행사라 그래요? 이것도 선행사는 맞죠. 이것도 선행사죠. 앞에 나왔으니까 선행사고, 요거가, 대명사가 요 뒤쪽에 있는 거죠. 이게 안 맞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게 말을 우리말로 옮기는 거를 애시당초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거를 옮기지를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 해놓고 더 내려가 보죠. 그러면 다음은 테프라가 돼 있는데, although she felt ill, 아팠지만 우리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이럴 때 요거 하위절이라 그러죠. 종속절도 일단 하위절. 이쪽은 주절이면서 더 높은 절이니까 상위절이라 그러죠. 이렇게 종속절의 대명사가 위치할 경우, 즉, 선행사가, my mother가 선행사죠. 근데 상위절에 위치할 경우죠. 말은 안 맞아요. 여기 참고로 government and binding이라고 하는데, 이걸 지비띠올이라고 하는데, 지배와 결속이론이라고 얘기해요. 하위절은 지배를 당한다는 거죠. 순서적으로 뒤에 나오면 지배를 당해도 되고, 또 종속절에 위치하면 지배를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대명사는 조응사라 그랬잖아요, 아까. 대명사는 조응사로서 뒤쪽에서 앞으로 my mother를 공지시한다는 뜻인 거예요. 조응사가 후방에 즉 뒤쪽엔 먼저 나오기 때문에 후방 조응사라고 하는데, 역시 우리말의 옮김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케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아래로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후방 조응 뭐 그런 식의 말을 쓰게 되면 이게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보면요, 선행사가 아니고 대명사가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는 선행사가 나오고 대명사가 뒤에 나와야 정상인데, 이거 대명사가 먼저 나오는 거죠.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문법을 할 때 테프라는 별로 배우는 법이 없고, 일반적으로 총칭은 nephro에서 주로 쓰이는 거예요. nephro가
네퍼라가 원래 더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 그테퍼라는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렇지만 다음 문장을 볼까요? Although feeling ill, my mother said nothing이죠. 우리가 이거 접속사 분사구문이죠. 접속사를 쓰고 분사구문 쓰는데 이걸 만약에 관계절로 전환하면 feeling에 숨어있는 주어가 원래절에서 she잖아요. she를 뭐라는 거죠? 먼저 나오죠. she가 후방 조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사구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같으니까 이 문장을 써야죠. 물론 여러분이 이 문장을 안 보이죠? 또 올라가야 되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서 she를 먼저 안 쓰고 although my mother felt ill, she 이렇게 쓰죠. 그것도 되긴 되죠. 근데 이거 우리가 나중에 분사구문 전환하라 할 때는 이거 지우기 위해서는 my mother를 뒤로 보낸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응?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써야지만 얘하고 같으니까 she를 지울 수가 있는 거죠. my mother를 앞쪽에다 쓰면은 my mother 못 지우잖아요. 따라서 요 순서로 써야지만 she를 지우고서 feeling it 쓰면서 my mother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 후방 조동사이기 때문에 후방 조동사이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테포라이기 때문에 후방 조동사이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she felt ill 이렇게 쓰고 my mother said nothing 쓰면은 요거는 순서적으로도 my mother she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지배 관계상으로도 또 얘나 대등한 자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배를 받지 못하는 이런 관계이면 she는 누구를 받지를 못한다. my mother하고 같은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녀가 아팠을 때 우리 엄마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며느리가 아팠을 때 우리 엄마는 아무 말 안 했다 이런 거죠. 또 이것도 she felt it but를 써도 그녀는 아팠지만 우리 엄마는 며느리가 아팠는데 우리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대등한 자격인 등위절로 연결될 때 대명사는 후방 조동사로 사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이 대명 she가 후방 조동사. 근데 이게 딱 먼저 나오는데 웬 후방? 그러면 역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참 어렵죠, 이런 거는. 자, 그래서 본문을 보죠. 본문을 보면 no one who met her 나왔을 때 her가 나오고 있죠. 먼저 이것도 해석을 하는 이것도 her가 나오는데 리치 패티그루가 뒤에 나오죠. 앞에서 리치 패티그루에 대한 언급이 이미 있었을 경우에 아마 있었다라면 있었으니까 her로 받고 또 다시 한번 밝혀주느라고 리치 패티그루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her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까 전방 조동사라 그랬죠. 그냥 앞에 이미 쭉 나왔고 her로 받았습니까? 전방 조동사로 일반적인 전형적인 형태의 대명사를 전방 조동사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앞에서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럼 이게 소설의 시작부에서 사용된 거예요. 그러면 her는 앞에서 뭐 받을 게 없잖아요. 뒤에서 거꾸로 받죠. 이것도 관계절이 아래절이니까. 아무튼 근데 지배와 결속 이론을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고 너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her는 후방 조동사라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지만 얘는 뒤에 있는 걸 거꾸로 받는다는 거죠. 이런 거꾸로 받는 것을 뭐라 그런다? 후방 조동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후방이라는 단어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캐타하고 연결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긴 하지만 대명사가 나중에 따르는 일반적인 경우는 전방 조동으로 생각하시고 대명사가 먼저 나오는 특수한 경우는 뭐라고 이해하면 된다? 후방 조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동사가 대명사죠. 조동사는 대명사로 시키는 대명사가 앞쪽 위치면 뭐라고 하는 거고 전방 조동이고 조동사가 먼저 나오면 후방 조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겠죠. 거꾸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전방 조동은 조동사가 우리말로 전방이라고 돼 있지만 조동사가 대명사라고 생각하니까 전방 조동은 대명사가 앞쪽에 이렇게 후방 조동은 조동사가 뒤쪽에 위치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는 무시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조금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죠? 아무튼 여러분이 다시 올라가서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올라가서 전방종이 나오잖아요. 어네프라. 어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말로 옮긴 거니까 전방종이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 뭐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대명사가 앞에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전방종은 전방에 종사가 위치한 거다. 후방종이라는 거는 대명사가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죠? 대명사가 후방이라는 게 있었는데 대명사가 어디에 위치했다? 이게 이거는 앞쪽에 위치하고 요거는 대명사가 후방이라는 게 뭐다? 뒤쪽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대명사가 뒤쪽에 위치하는 것은 일반적인 게 아니죠. 네포라는 이 대명사가 앞쪽에 있으니까 일반적인 거죠. 그걸 전방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대명사가 뒤쪽에 있으면 아니죠. 뒤쪽을 후방이라고 얘기해서 그걸 후방종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언어 공부할 때 이 부분만 나왔다면 어원하고 우리말 옮긴 거하고 뭐 등등이 섞여갖고 여러분이 무척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참고만 하시라고 했겠어요. 참 어렵죠? 참. 그래서 대명사가 앞쪽에 나오면 정상적이구나. 전방종. 근데 대명사가 뒤쪽에 위치하면 그거는 보통의 정상적인 게 아니죠. 후방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종은 대명사가 앞쪽에 나온다. 거꾸로. 후방종은 이게 앞쪽에 나오는 게 정상이죠. 전방종은 대명사가 앞쪽에 나오는 거고 후방종이라고 하는 건 종사가 뭐 뒤쪽에 위치하. 뒤쪽에 이랬어도 여러분이 이걸 뒤쪽이라는 말을 좀 앞이냐 뒤냐 뭐 이쪽 뭐가 앞이고 뭐가 뒤냐 이게 여러분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앞이냐 뒤냐 그랬어요. 전방이냐 후방이냐 먼저 나왔느냐 뒤에 나오느냐 이게 말이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한마디로. 그냥 아무튼 여러분이 딱 그렇게만 제목으로 다시 가죠. 제목으로 다시 가서 딱 나오잖아요. 어네프라 나오면 어원 딱 신경 끄고요. 일반적인 거다 어네프라. 이거 대명사가 앞쪽에 있는 거니까 이거 전방종이라 하더라. 그 테프라는 대명사가 먼저 나오고 앞쪽에 나오지를 않아요. 먼저 나오고 앞쪽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 이상한 거잖아요. 이걸 후방종이라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어원은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전방종이 보통의 경우이다. 후방종은 이상한 경우이다. 후방에 대명사가 있다. 옆에는 전방에 대명사가 있다. 이게 정상이죠. 대명사가 앞쪽에 있는 게 전방에 있는 게 정상적이죠. 이거는 대명사가 뒤쪽에 뒤에 있다. 그 후방종이라는 건 이건 비정상적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만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어려웠는데 참고사항으로 요까지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기로 하죠. 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